아, 일하시는데 퇴근하시는데 다들 저 때문에 못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감초 보여드릴게. 우리 감초 사장님. 아, 그러세요? 네. 박사님. 공학 박사님. 농업 박사 아닙니까? 공학 박사. 공업 가셨는데 왜 농업을 알고 계시지? 이게 포트 재배라고 그래서 이게 감초인 거야. 아, 감초예요? 네, 이게 감초야. 이게 포트 재배라고 해서 네. 보통 땅에서 닦잖아요. 이게 뿌리 식물이잖아. 네. 이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야. 그래서 깊이를 그래. 제공해 주는 거네요. 깊이를 제공해서 사이즈를 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밀식이 되잖아요. 봐봐, 밀식이 되잖아. 자,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좀 이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버섯보다 네. 농장에 면적이 있으면 감초를 부산에서 왔어요. 감초를 해보시는 게 어떤 거냐는 거야. 이걸 가지고 뿌리 작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은 이제 우리 안녕하세요. 이제 저기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인사하시고요. 네. 액션 캠으로 찍고. 카메라 전에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은. 지금 뭐 다른 농사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하다가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전에 뭐 소도 키워 보시고 닭도 키워 보시고 예, 그렇게 좀 농업을 조금 해 보셨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음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문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고 예. 이 방법을 한 5년째 일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농업의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이 재배했던 방식으로 농사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쵸. 편하게 농사를 질 거냐. 그 방법을 찾은 게 제가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하기 전에 감초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감초는 국산에서 생산하는 거는 1%도 안 돼요. 아, 다 수입인가요? 네, 전량 예. 수입 99% 이상 수입하고 있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조선 때부터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네. 이제 중국 정부가 얘네들은 중국이 이제 재배한다고 듣긴 했어요. 얘는 재배는 하지 않았고 우리가 야산에서 컸는데 네. 얘를 수확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량의 쿼터제를 중국 정부에서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쓸 수 있는 양밖에 안 나온다. 수확량. 그럼 우리가 수입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가가 넘어요. 아, 네, 중국산 우즈베키스탄 넘어오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즈벡은 중국으로 아니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물론 쓰고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즈벡도 마찬가지로 그 재배하는 게 아니라 야생에서 크는데 이게 계속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재배 생산하는 지역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50에서 200km를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서 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150에서 200km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는 뭐 2시간 이내로 가지만 거기는 반나절로 들어가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확을 해서 나오면 하루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인건비는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초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국산화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고 한 5년을 테스트했는데 희망은 봤어요. 가능하겠다. 국산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좋은 건 뭐냐면 편하다는 거. 농사가 편하다. 네. 편하다고 하는 게 네. 박사님 이렇게 이제 보통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게 딱 신발에 흙이 묻어서 출발에 흙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농사를 안 줘봤잖아. 아, 저는 잘 모르죠. 네. 네. 흙 묻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걸 캐실 때 요것만 빼면 캐는 거야 이게. 아, 그거만 딱 빼면. 쫄 때만 네, 딱 빼면. 예. 예. 이거 빠지는 이거 빠집니다 이거 딱 빼면 이게 네, 올라갔다가 대패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의 원물이 안 깨지는 거야. 그것만 땅에 있는 작물을 캐려고 하면 꽃갱이로 캐든지 삽으로 패든지 뭔가를 캐야 돼요. 캐다 보면
흠집이 나. 그렇죠. 홈집이 나죠. 근데 얘는 흠집이 날 필요가 없잖아.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감초라고 하는 걸로 요 정도의 공간으로 충분히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럼 여기 안에 이제 흙이라든 빗물이라든 이 관련된 걸 다 맞춰서 하는 거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마트팜으로 균일성 있게 이제 프로젝트 이번에 우리가 수주를 한 거야. 아, 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김 박사님이 계속 하고 오셨던 거고. 단순한 흙이 아니에요. 저게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요 안에서 이 정도 굵기가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야. 이제 감초. 그래서 버섯은 이야, 생각보다 버섯은 엄청 굵다, 야. 손이 많이 가는데 예. 이 정도 굵기만 나와도 생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버섯은 손이 많이 가는데 네. 얘도 이제 분명히 손이 가죠. 예. 손이 가는데 비교적 비교적 그거보다 기간이 얘가 한 키우는데 2년 정도 예, 이 2년 정도 2년 걸리는데 정도요? 면적 대비 뭐 이런 큰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버섯은 정말 손이 많이 가. 아까 규모의 경제를 하지 않으면 근데 얘도 만약에 규모의 경제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손이 덜 가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감초가 이제 제가 박사님 이렇게 몸에 좋다 보니까 저쪽 올라가면 사람 오장육부에 관련돼서 애들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모형으로 심어 음. 놓으셨어요. 감초를. 그리고 이게 이제 나이를 먹어도 일을 해야 아프지 않거든. 근데 이 적정한 일에 버섯은 젊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다이렉트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 표고는. 노동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근데 부분- 비교적 그거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네요? 이게 실제 보면 저희가 밀식하잖아요. 예, 예, 예. 밀실이 그러니까 뭐냐면 밀실이 뭐예요? 이렇게 붙어서 완전히 작은 면적에서 많이 없잖아.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이 작물마다 이식거리를 두고 그렇죠. 이식거리가 있어야죠. 20 내지 없잖아. 30cm를 둬야 되는데 아, 딱 그러게요. 구분이 돼 20 있잖아. 내지 3cm를 주는데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않지만 제가 볼 때 한 맥시멈 최대한 뭐 어떻게 키워내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네. 일반 토지에서 10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작물의 생육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할 때 한 3,000평, 5,000평 농사를 지어야 내 인건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 3,000평, 5,000평을 500평, 300평으로 줄인 거죠. 그러면 500평, 300평의 농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규모는 여기가 한 500평. 여기 500평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대단위로 간다 싶으면 2,000평, 3,000평이면 2만 평, 3만 평이에요. 그 한 10배 정도 보면 이게 되는 맥시멈 거죠. 봤을 때. 네. 물론 평균적인 차이로 봐지는 게 맥시멈 차이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예. 봐봐요. 노지집에 얘를 키운다 그러면 박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박아야 되는데 박아야 돼. 이 간격을 예, 조정을 해야 거리 되는데 거리를 이게 유지해야 되는.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나고 그러면 내 옆에 혼합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고 얘도 그렇다고 100%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에 비해 장점이 워낙 많고 아까 요게 한 평이야 이게 한 평에서 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까 10배, 5배 최소한 미니멈 5배, 네. 10배가 나오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R&D 하려고 하는 게 이거는 감초는 됐고 도라지라든지 우엉이라든지 그럼 여기에다 무슨 IT 기술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이제 영양분 흡수가 되고 물이 되고 뭐 이렇게 뭐가 혼합이 돼야 제대로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초는 식품, 화장품, 네. 의약품의 원료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예를 들어서 글리시진 함량이고요. 식품은 리키르틴 성분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글라브라딘 성분이에요. 그래서 주성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ICT를 적용해서 스마트팜으로 적용했을 때 글리신 함량을 증대시키는 물질들을 한쪽에는 그것만 주입시켜줍니다. 아 특화해서. 예, 성분별로. 예, 성분별로. 네. 예. 거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에는 네. 우리 가야 되는데 화장품에는 글라브라딘 성분만 높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글라브라딘 성분만 높여주는 걸로 우리가 물질을 찾아내서 일률적으로 쭉 하게 되면 어차피 얘는 그 중량을 많이 나갈수록 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성분은 화장품 쪽에서는 이 성분을 우리는 업시켜줘라 그러면 그 성분만 우리가 업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주문자 물론- 생산이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의약품으로 가는 게가 가격이 비싸다면 우리는 의약품 쪽으로만 끄집어내야죠. 근데 만약에 화장품 쪽도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나온다면 화장품 쪽으로 만들어서 꺼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ICT를 적용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의 원리 자체를 고부가치 작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은 하지만 맨날 채소류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토마토나 채소류인데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여기 냉난방 안 해요. 이래요. 우리 안 하는 냉난방 거예요? 없습니다. 없나요? 예, 비가림 시설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토마토는 기름값 때문에 죽겠대요. 기름값 때문에. 예. 여름에는 덥고 예. 겨울에는 춥고 두 달 때는 한 600, 700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시설들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박사님은 예. 어쨌든 5년 동안 하시면서 이 노하우를 좀 많이 예, 쌓으신 그렇죠. 거네요. 이제 어떻게 예.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농가들은 1차적으로 중량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우 대표님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능성 물질 아까 말한 대로 예, 예. 고부가치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가면 글리신 함량을 높이고 글라브린 함량 높이고 리퀴드 성분을 높일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99% 수입인데 언젠가는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면 결국 생산량만 높여주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는 어쨌든 뭐 99% 수입이니까 예. 수입 대체적으로 일단은 수입 대체 예, 만들어야죠.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필요한 게 당 대체제예요. 당. 당이요? 예. 이게 당 때문에 2016년도 식약처에서 발표한 게 당 1차 저감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 때문에 일단 소화 비만,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당뇨. 예. 근데 그 주 원인이 설탕이에요. 네. 예. 얘는 설탕보다 당이 50배가 높습니다. 근데 얘는 다당체로 돼 있어서 우리 인체에 흡수하는 양이 극히 적대요. 예, 배출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게 좀 이점이 있고 저희도 지금 1차적으로 당 대체제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당 예. 대체제요. 하시려고 그러면 김해 쪽에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 지금 창녕이죠. 창녕? 네, 창녕인데 네,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만약에 하신다면 예. 농사로 하면은 저는 반대하고요. 농업을 기반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농사업을 하셔야 되지 농작물을 단순히 길러낸다는 생각까지 치면은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지어서 돈 번다는 거는 농사업을 쉽지 해야 않아요. 돼. 그래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는 기존의 어르신들은 농업만 하셨어요. 그렇죠. 농사만 지셨어요. 예, 예. 그러다 마케팅 보니까 플러스 해야 된다. 예,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기계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면서 제조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네. 농산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뭐 누가 가격을 정하냐? 소비 시장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짓는데 하나에 1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200원, 3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사 지신 분들은 100원을 못 받아도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가격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통 쪽에서 가격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농업을 단순히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격을 낼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잖아요. 물론 더 많아지겠지만 대신에 우리는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을 낼 때 가격을 우리가 정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농업은 그게 안 돼요. 사업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는 내가- 장점이 뭐냐면 모든 작물은 아무리 비싸도 제때 수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블루베리나 뭐 아로니아 뭐 많이 한번 이렇게 히트를 쳤었잖아요. 네. 그 뜨거운 8월, 7월에 수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누가냐 다 일손이 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내가 올해 가격 안 좋으면 수확 안 하면 돼요. 1년 더 껴도 2년 더 껴도. 그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수확 있다는 시기 자체를 조절할 거예요. 수 예, 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수확 시기 조절도 되고 네. 영양 성분도 조절이 되고.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ICT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그런 일이 주어지겠다는 거죠. 그거하고 아까도 이제 농작물이라고 하는 게 투기라 그랬죠, 투기. 그러니까 투기예요. 진짜 그 시기적인 것만 잘하면 10배에서 20배수를 더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조절을 하자라고 덤비는 거고,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과 환경에 대한 제어가 같이 연합이 돼서 안 나올 그래서 때 비즈니스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저도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네, 뭐냐면 제가 지금 건조하고 있잖아요.
저 얘 위에 지금 걸어놓은 게 다 건조하고 건조. 있는데 네네네. 얘네가 부피가 크잖아요. 예. 제가 분말이나 농축액으로는 완전히 부피가 작아져요. 그렇죠. 그거 2년 3년 그냥 보관해 버리는 거죠. 좋은 재료. 가격을 제가 조절히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순히 이제 농사를 진다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쉬운 일은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 이게 예.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네. 아까도 버섯이 얘기-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농산물의 그 키우는 것들의 성분의 균일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브랜드로 뭔가를 못 한다. 아 그렇죠. 표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런 재배 공법하고 ICT하고 기술이, 결합인 형태. 예, 예.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국가 클러스터 연계 사업하고 있는 바이오 쪽의 연구소나 이런 데 연계된 미생물 이런 게 연합이 돼야 남들이 못 따라온다는 거야. 재배 방법은 가르쳐 주면 다 해요. 뭐 한날 그 농민들 뭐 1년만 고생해 보면 알아.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버섯도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게 버섯도 거기에 들어가는 효소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남들이 못 따라오고 전 세계적으로 가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네.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에는 이제 농림부 자체가 지구 단위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차 산업 지구, 그다음에 친환경 지구 이렇게 지구 단위별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이 일단 통계적으로 만 톤이에요. 통계로 만 톤. 그러면 건조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생물로 농산물을 못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를 그냥 생물로 봤을 때 3에서 5배 정도 보면 한 5만 톤이에요. 맥시멈. 근데 그 통계 자료만 끼니까 수입에 오면서 전체 100%다 신고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쓸 텐데 그 양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제가 이 시스템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키워낼 시스템을 했을 때 한 30만 평 하게 되면 한 30% 대체하겠더라고요. 이 시스템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게는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화가 각각의 지역마다 이런 일들을 할 좀 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얘는 감초만 키우는 건 아닙니다. 뿌리작물은 다 커나갑니다. 도라지, 아 더덕, 예, 더덕, 예. 백소, 하소, 황기, 그다음에 당근 인삼, 당근, 예, 무, 예, 뿌리 쪽으로 크는 건 다 가능한데 뿌리 식물은 다 예, 가능해요. 일반 농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공법이다. 예.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냐는 첫 번째가 저는 그거예요. 1년생보다는 단년생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뭐 약초나 아. 이런 그게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요? 소득을 빨리 하려면 네. 1년